사실은 그 Future Medical Science 이 제목은 제가 그 신입 간호사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추작을 해서 20분 이내의 강의가 제대로 할 수 있으나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연을 날렸는데 지금 이제 드론을 띄우죠. 작년에 스웨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CPR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디파이브레이터를 이렇게 공수한 그 드론 모습입니다. 최초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제일 이제 걱정이 어떻게 하면 이 EKG를 CV, 그러니까 순환기내과 교수님한테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스케줄을 내는가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이제 기계 자체가 이렇게 리딩을 해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죠.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시조각 암센터 개원한다는 그런 기념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지필름 회사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제목이 자기들이 이제 필름을 팔아먹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디지털화돼서 못하게 되니까 이런 리딩 어떤 그 영상을 리딩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루닛 인사이트라고 우리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흉부 엑스레이 결핵이나 뭐 폐결절의 암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의사 진단 향상에 한 20% 정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일본 건강보험의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리딩을 할 때 가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폐 결절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해주는 것이죠. 브레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브레스트 유방암 진단하는데 이렇게 노즐이 생긴 것을 이게 암하고 연관이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을 표시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AI의 어떤 진단하는데 뉴럴 네트워크 신경만 이용해가지고 개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제 이제 9월 26일 날 말하자면 그 심장 초음파 영상을 가장 적합한 사이트에서 체크해가지고 이걸로 한의사들한테 이걸 개방을 해가지고 한의사들도 심장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엑스레이 리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뼈부터 어떤 오감이라든지 머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디컬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장을 골반에 이식해 놓은 그런 사진을 이 골반하고 혈관하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산모는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이 태아의 홀로그램을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의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찍은 제 심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홀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닥터가 이쪽 단면을 본다든지 이렇게 커팅을 해보면 이쪽 단면이 보인다든지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영상을,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 컨트롤 RP라는 이런 마취 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EG, 그러니까 뇌의 어떤 뇌파, 이것에 기반한 어떤 마취 기계인데, 컴퓨터가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되기를 말하자면 마취 의사보다 더 좋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방암의 병약적인 진단을 하게 되면 암세포의 특징을 AI를 12개 정도 발견할 수가 있고, 병리사는 9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병리사보다 더 정확한 암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팔모스코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AI가 이렇게 대부분의 진단 내용을 따로 이렇게 50가지 암 질환을 진단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암과의 어떤 레티나의 3D 스캔으로 이렇게 암 질환을 진단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음파, 특히 이 초음파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우리 핸드폰, 셀러폰이나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이런 걸로 영상을 받아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기계가 상당히 거창했죠. 옥시메터가. 그랬는데 지금은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글의 구글 글라스인데요. 구글 글라스로 환자의 사진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환자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EKG도 나오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스킨에 이제 부착해가지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에서 이 코티솔이라든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이런 코티솔 농도라든지 분비 정도를 이렇게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든지, 아니면 타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는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센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이제 컨택트 렌즈에 부착을 하게 되면 눈물에서의 어떤 글루코스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몸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가가지고, 이게 피지션이 이걸 보고 어떤 환자의 케어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목욕탕을 만드는 필립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모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맥, 저도 이번에 블러드 샘플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맥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데, 우리가 정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봐요. 이 기계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100불 정도, 이 정도로 이런 기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초음파 기반한 그런 블러드 샘플링을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헬스 스파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LG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이제 이런 스테이션을 개발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예약을 하고 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닥터하고 면담을 하고 처방을 받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하고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리모트 메디컬 서비스를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SNS에 우리가 더마타이티스가 있다든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사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이런데 뭐 의견을 달라든지 이렇게 올리면 바로 오지랖 넓은 그런 의사들이 여기다가 답을 이건 진단이 어떻게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써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앞으로 바꿔지지 않을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 디지털 치료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불면증 치료에 자기 어떤 그 수면 패턴을 집어넣고 어떻게 이제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서 로그인해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당신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어떤 그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저께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환자가 뭐 1년에 몇천 명, 3천 명,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왔던데 근데 앞으로는 이 장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탈라라는 그런 닥터가 이렇게 인공으로 신장을 개발을 해가지고 스템셀로 우리 3D 프린터로 이렇게 쌓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신장을 만들어서 이식에 성공했다는 그런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들이 간 그 세포고 이 세포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스템셀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가능한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방광을 만들면 이게 컨트랙션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갖춘 방광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부에 우리가 스킨 그래프트를 하죠. 스킨 그래프트를 하는데 우리가 피부 셀을 컬처 해가지고 이 컬처된 세포를 이렇게 3D 프린터로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스킨 그래프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말하자면 라이트를 일렉트리컬한 그 신호로 바꿔줘가지고 이것이 바이오닉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끼면 어느 정도 이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림이라든지 어떤 장기라든지 아니면 사지 또는 뭐 다른 안면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상당히 이제 정밀한 의료 시스템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개인에 따라 어떤 맞춤형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파장에 라이트를 주고 물론 이제 미리 인젝션을 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파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암세포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암이라든지 캔서라든지 센티넬 림프노드라고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서 발견하는 그런 림프노드라든지 또는 이 장이 연결을 하려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우레터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증강, 리얼리티 증강, 그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 그런 시스템으로 화면을 보면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카디악 캐스터리제이션을 하고 거기다가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데 유용한 로봇이 개발됐다고 제가 최근에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더 정확한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로봇은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뽀매고 어떤 다이섹션하고 적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로봇 서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구 자체가 복강경은 이제 스트레이트로만 가기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손목, 엘보우 이런 관절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시술자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스마트 글로브라고 그래가지고 손에 장갑을 끼고 그냥 수술하는 흉내를 내게 되면 아마 수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수술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환자의 수술을 입력하고 그것을 로봇이 수술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이게 잘못되는가 어쩌는가를 보는 보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스톱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수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 파리에 있는 그 담석 환자를 뉴욕에 있는 닥터가 텔레서저리 이제 온벽 수술을 처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스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화성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화성을 가려면 한 3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맹장이 걸릴지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맹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싣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AI가 이제 진단을 하고 여기에 이제 수술 기구는 3D 프린터가 싹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사나 이 본부에서 서저리를 하면 이게 거기 텔레서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2003년도에 우리 인간의 지인을 유전자를 다 구별을 해냈죠. 그래서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인데요. 과연 이 유전자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1세기의 가장 그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했던 그런 23andMe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399불을 내고 우리가 입안에 침을 보내주게 되면 당신의 저상의 몇 %가 무슨 개고 무슨 개고인데 이런 답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차렸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판크리아스에 튜머가 있어가지고 리버 메타되고 그랬는데 어떤 그 전통적인 우리 의료 기술이 아닌 그런 그 인테그리티 또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죽게 됐으니까 이런 유전자 검사를 싹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수한 돈이 들었겠죠. 전체 본인의 유전자를 전부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0불 정도면 유전자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한 100불, 뭐 1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우리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체 분석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암 유전자가 중요한 억제 유전자가 이제 손실된다든지 암 유전자가 발현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의 뭐라든 몽타주를 그리는 거죠. 보면 이게 리얼 페이스고 이게 DNA로 만들어낸 그런 얼굴입니다. 비슷하죠.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입고 있는 책에는 이제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후성적인 그런 인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유전체나 이런데 발현이나 이런데 영향을 주는가가 나와 있는데,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섹스, 헤어 컬러, 아이, 키, 그다음에 스킨 컬러,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앤젤리나 졸리가 2013년 5월 달에 BRCA1 유전자가 자기는 포지티브라는 것을 알고 양쪽 마스텍토미를 프로필락틱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BRCA 유전자가 양성이면 대개 70세, 80세 되면 한 유방암이 한 80%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예방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전적인 이상을 우리가 유전자, 크리스프라는 그런 유전자 가위로 자르고 붙일 수도 있고, 또 그 발현을 아까 이야기했던 에피제네틱 체인지라든지 어떤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또 유전자에는 그런 것들을 온오프 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유전자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암 치료에도 암 세포만 특이한 어떤 그 대사 이상을 교정한다든지 아니면 암을 공격하는 T세포를 더 공격을 잘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텔로미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가 이 텔로미어라는 끝털이, 그 끝털에 있는 이 텔로미어가 커팅이 되면서 짧아지면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스라든지 노화가 돼가지고 오는데, 그걸 억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체를 안 줄어들게 텔로메레이즈라는 엔자임을 항진시켜가지고 이걸 안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잘 오래 산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기시 해왔던 이런 그 말하자면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을 중국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얘를 델리버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말하자면 에이즈에 걸려 있는 애인데, 이 애가 에이즈의 저항성이 갖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출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뭐 IQ라든지 뭐 이런 운동, 음감 뭐 이런 것들이 잘 된 애들을 에디팅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1등하면 너 진을 제대로 말하자면 조작하지 않았는가 검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빅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화열성 심장질환 평가라든지 제왕절개, 뇌졸중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생제 많이 쓰는다든지 이런 데이터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빅데이터에서 어떤 병원에서 C형 감염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뭐 시린지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예,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도시에 갑자기 늘어나니까 보니까 한의사가 침을 놓는데 소독을 안 하고 침을 놔가지고 시험관염이 늘어난다든지, 구글이 어떤 우리 독감의 유행을 가장 먼저 알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춤 치료나 이제 예방에 있어서 당뇨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이 사이버 헬스 매니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집사람이 크레디트 카드로 뭘 살라고 그러면 당신 남편이 당뇨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 음식은 계산 안 시켜준다든지, 이건 음식이 나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왓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의 진단율이라든지 이런, 결국은 우리가 AI를 피지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피지션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챗GPT-4가 대한외과 전문의 시험에 76.4점으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3개월 전에 이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확률이 몇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한 것을 AI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 인지장애나 치매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의료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맞춤형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환자가 또 참여해서 또는 정밀한 의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성갈로병원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4만 명이 이 주위에 살고 있는데 이 주민 의료를 해결하는 해결사죠. 그래서 그저께 우리 병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리버에 헤마톰이 엄청나게 크게 생긴 환자가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이 환자 헤매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병원에 다음날 제가 가서 보니까 밤에 한밤중에 우리 인터뷰션하는 레디올로지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걸 엠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스테이블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료는, 성갈로병원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술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맹자는 이제 뭘 알고 내가 인성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이걸 알고 그런 태도를 갖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제 인술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항은 지행호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고 태도나 궁리를 하다 보면 그런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회를 경주에서 한번 하는데 불국사 가본 것이 중학교 때 수학년 때 가보면 안 가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년, 50년 넘었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는 승려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쭉 쓸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나중에 도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물론 인수를 베풀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청소를 하는 아줌마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깨끗이 균이 안 묻게, 이런 일들을 열심히 성실껏 하다 보면 어떤 인수를 경지에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성가로인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